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m acing this test. 이게 진짜 국민의힘 이거 참 이번 대선은 뭐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 조기 대선이 치루어지는 것이어서 그런 뭐 그런 상황일 수 있는데 참 정치 평론하기가 정말 난해한 대선이 되고 있어요. 뭔가 좀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주당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까지는 뭐 그런대로 압축적으로 좀 진행이 되긴 했지만은 뭐 이전의 대선과 크게 다를 바 없이 안정감 있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 이게 윤석열 김건희가 뒤에서 계속 모사를 꾸미니까 이게 뭐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전개가 안 되는 거예요. 장난질을 자꾸 치니까. 첫 번째 장난질이 이제 조이대 장난질이었죠. 이건 뭐 상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뭐 저도 무죄 판결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론을 했어요. 이건 당연한 평론이에요.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이게 9일 만에 심리 2번 하고 9일 만에 6만 쪽, 7만 쪽이나 되는 재판 기록을 다 읽고 판결을 하리라고 대법원에서 그런 생각을 누가 합니까? 3심은 보통 불구속 상태에서는 빨라야 1년이에요. 1년 이상 걸려요. 3심은. 그게 통상적이야. 근데 1년 이상 걸리는 재판을 9일 만에 끝냈어요. 야, 이럴 수 있다. 이걸 마친 사람들은 마침 만약에 사람이 있다면 민주진영에서 이놈들이 파기환송시킬 거다. 9일 만에 이걸 마친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윤석열 끈앞풀이야. 윤석열하고 뭔가 내통하지 않고서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어떻게 예상이 돼요? 그래갖고 막 못 맞췄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유튜버들이나 평론가들 뭐 또 민주당 정치인들을 막 의원들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원인은 윤석열 김건희가 아직도 뒤에서 농간을 부리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아까 제가 길게 말씀드렸던 이런 상황들이 이게 예측 가능한 상황입니까? 예전 같으면 뭐 약속 대련 조금 하다가 이렇게 끝나지. 그런데 윤석열 김건희가 모든 민주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이게 나라건 당이건 지들 멋대로 하려고 온갖 음모와 모사와 공작을 하니까 과거 윤석열이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조작과 공작이에요. 검사 시절에 그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잖아 윤석열이. 이런 조작질로 정치를 하니까 이런 음모 정치를 해버리니까 이건 뭐 합리적인 예측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와 이번 대선에 이거 진짜 국민의힘이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요. 황당한 상황이. 복만삼님 조이대가 도시였으면 어쩔 뻔했나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환생이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야? 조이대? 황당한 일은 뭐냐 하면은 뭐 이제 전대가 10일 11일에 예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김문수를 날린다. 전대에서. 근데 이게 날라가나? 법률적으로 안 날라가요. 법률적으로 안 날라가. 그러면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없는 대선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상황은. 김문수는 김문수대로 후보 등록하고 한덕수는 한덕수대로 후보 등록하고 김문수는 또 이게 후보 등록을 하면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참.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전당대회에서 단일화를 거부했다라는 명분으로 대선 후보 지역을 박탈을 했어. 근데 그죠? 후보 등록은 해야 되니까 후보 등록은 해. 근데 국민의힘 후보 등록으로 해야 되잖아. 야, 이것도 변호사들 뭐 머리 아프게 생겼습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민주당 상황 때문에 이재명 후보 대선 후보 대통령 선거에
못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김민석 의원이 국민의힘은 이제 뭐 난장판이 됐는데 김민석 의원이 오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민주당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다. 민주당에 다 대비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오늘 길게 인터뷰를 했어요. 이게 김민석 의원이 나와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니까 많이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당원들이나 유권자 여러분들도 불안한 마음이 많이 가라앉고 그래서 진짜 김민석 의원이야말로 신경 안정제구나. 신경 안정제를 넘어서 뭐 거의 마취제 수준의 오늘 치료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또 김어준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김어준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안 봤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민석 의원 뉴스공장 인터뷰를 이게 좀 8분 정도 되는데 내용이 아주 주옥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얘기와 거의 뭐 유사한 얘기를 하는 상황이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깜짝 놀랄 거야. 야, 이거 최평이 김민석 의원하고 내통하는 거 아니야? 김민석의 이재명의 최측근은 김민석이고 김민석의 최측근은 최평 아니야? 막 이런 이제 생각 막 그 상상력이 막 발동할 정도로 그동안 제가 한 3, 4일 동안 방송에서 제가 했던 얘기를 김민석 의원이 오늘 뉴스공장 나가서 싹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고 여러분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정리예요.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마지막 정리. 걱정 시리즈 완결판을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의원의 인터뷰 영상 함께 보시죠. 잠깐 시간이 걸립니다. 그 하루 사이에 이미 벌어지면 그렇죠. 어떡하냐 이 걱정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저희도 바보는 아니잖아요. 바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을 다 15일 전에 그런 에러가 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령 기일 변경 요구 또는 기일을 아예 취소해라라는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해당 재판부에 대해서 기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12일까지 데드라인을 준 거죠 지금. 그리고 재판부에. 그 경우에 그것을 고법에 그서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느냐를 볼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종의 부비 트랩 내지는 레드라인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판단 기준을 리트머스 시험지들을 12일까지는 하시오. 그러면은 그 이후에 이러저러한 상대의 대응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를 보시면은 이게 지금 그렇게 여유 있게 볼 상황은 아니지만은 막 쌍방이 부딪힐 때 막 초조하지만은 막판까지 화살을 땡겼다가 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지금 시간을 보고 있다. 상대 의도를 몰랐을 때는 이제 당황할 수 있는데 상대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이제 알고 그다음에 이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경우에 따라 탄핵이라는 것으로 갔을 때 헌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함수까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근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대법과 헌재는 다 같은 판사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세세히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원래 탄핵은 가처분 인용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여라도 지금 말씀하신 특수한 케이스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저희로서는 늦지 않되 너무 빨라서 의도한 상황이 이상해질 수 있는 것도 다른 결과 나지 않도록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그걸 이제 생각하고 그 의총에서의 결론이 가령 이거는 전략적 판단도 해야 되고 법률가들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 원내가 어떻게 그러면 본회의를 잡느냐 그게 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잡느냐는 원내의 판단도 있어야 되고 이것을 당사자로서 진행하려면은 당장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 본인은 지금 막 다니고 있지만은 그 변호인단들이 막상 고법재판부와 상대를 하면서 이러저러한 신청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복합적인 정보가 종합이 돼야 되는 것이어서 저희가 그냥 의총에서 하나로 딱 결정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의총과 또 민주당은 옛날 같은 민주당도 아니고 상황도 알고 있고 이것을 복합적인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큰 위임을 받고 이미 아주 현실적인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100만 서명 제안하시고 사실 딱 꼭 집어가지고 로그 파일 내놓으라고 계속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급소였어요 보니까. 왜냐하면 대법의 지금 반응을 보면. 네, 왜냐하면 내용으로 접근해서 그런 논쟁이 아니라 아니 재판 기록 안 보면 그 법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를 지켰냐고 자기들이 내용을 알고는 판결을 했냐고. 말이 아니고 지금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주 옹색하잖아요. 옹색하죠. 뭐 꼭 다 읽어야 되는 건 아니다. 아니다. 그리고 뭐 필요한 건 읽었다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바보 같은 답을 한 것이 참 좀 처량한데, 대한민국의 명색의 대법원이 어떻게 일을 하는가가 드러나 버린 거잖아요. 들킨 거죠. 그 온 국민들의 이 절박한 문제들에 대해서 무슨 수험생도 아니고 족보 요약본만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들이 작성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작성해주고. 그런데다가 이 사안은 법리 판단을 원래 하는 곳인데 그 네. 법리 판단이 아닌 법리의 이름을 빌은 사실 판단의 변경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어떻게 사실관계를 안 보고 자기들이 그 말 자체가 정문에다 댔다 놓으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대학교 1학년 이렇게 법대 1학년생들이 가서 물어보면 얼굴을 못 들 답변들을 한 거예요 지금. 그게 들킨 거죠 지금. 그냥 완전히 들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완전히 들킨 거면서 안 읽었다는 거 자백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잘 걸린 거죠. 잘 걸린 거예요. 제대로 걸린 것이고. 잘 걸린 거죠. 청문회에 불러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이 엘리트들 네. 진짜 문제 있는 거죠. 한 번도 이런 저항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저 지금 헤매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분들.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달 전부터 김문수 될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예언하셨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자기들이 뽑은 후보를 사기꾼이라고 부르고 막 지도부들이 난리 났어요. 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제가 이상하게 몇 달 전부터 저쪽 김문수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김문수 후보가 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권 싸움이 시작됐다. 그리고 단일화는 개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저쪽은 모든 사람이 이재명 후보를 아웃시키는 무투표 당선에 망상을 꾸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유일하게 이길 방법이니까. 김문수 후보도 바보가 아닌데 그럼 나도 그렇게 되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왜 이걸 내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사실은 아주 우리가 객관적인 합리성을 갖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단일화만 놓고 보면 김문수 후보 측에서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덕수 합쳐봤자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예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장은 이준석 이낙연을 합치자. 네. 먼저 합쳐서 하자는 게 일견 일리가 있고 네. 그다음에 자기네의 전략적 입장에서는 자기네도 몸을 좀 불린 다음에 한덕수를 이기자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 많은 단일화가 마지막까지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문 닫기 직전에 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랬죠.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저기에 결정적인 건 뭐냐. 저는 사실은 제가 처음부터 한덕수 씨가 옛날에 조순시장 케이스가 될 거라고 몇 번 얘기했어요. 그게 뭐냐면 대선을 꿈꿨는데 사퇴하고 후보 등록을 못한 케이스입니다. 근데 이 케이스가 그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봤어요. 실제로 11일까지 안 되면 아직 5일 남았으니까요. 후보 등록. 돈도 없고 네. 조직도 없고 상당히 고민스러운 상황에 빠질 텐데, 그리고 계속 아마 들어가도 김문수 후보가 포기 안 하면 엄청 때릴 겁니다. 김문수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거품은 금방 빠질 가능성이 높아서 저쪽은 이제 그 스스로 그 제가 국힘을 드디어 찔렀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단일화해도 이길 가능성이 없으니까. 어차피 이길 가능성이 없어서 당권 싸움에 들어간 것은 이제 권성동과 김문수의 싸움이 시작된 것이고 한동훈 후보는 어차피 대선 지고 다 날아간다고 보고 다음 당대표 준비에 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착실하게들 당권 준비들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그리고 선거운동 네, 여기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 정도면 오늘 김민석 의원의 인터뷰를 여러분이 쭉 한 8분 정도 들어보셨는데 이 정도면은 짜왕의 아바타로 봐야 된다. 아니 뭐 제가 한 얘기하고 뭐 완전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뭐 비유도 비슷해요. 저는 투우의 비유를 했잖아. 소가 들어오자마자 찌르면 안 된다. 투우사는. 그리고 관중들이 뭐가 되느냐. 예? 소를 가지고 놀다가 예, 관중들의 흥분이 절정으로 올랐을 때 그때 마타도르가 등장을 해가지고 급소를 한 방에 찔러서 예? 소를 보내야 된다. 예? 이렇게 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그 김민석 의원은 영화를 예를 들었어요.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가 그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뤘을 때 활을 탁 쏴서 탁 꽂혀야 거기서 관중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어떤 쾌감을 느끼면서 쫙 그 어떤 그죠? 흥분감이 확 고조가 되면서 표가 쏟아지는. 이거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 예예요, 이거는. 투를 예를 들었느냐, 영화를 예를 들었느냐. 영화에서도 보면은, 액션 영화 보면 그러잖아요. 영화 볼 때, 주인공이, 마동석이, 마지막이 되면은, 야, 혼자 왔나? 그러면, 그래, 솔로다. 뭐, 이러고 이제 막 드립다 치고 봤잖아. 그 처음부터 마동석이 만약에 그 범죄도시에서, 니 혼자 왔나? 하니까, 솔로다? 이래놓고 한 대 빡 치니까 픽 갔어. 그 영화 재밌습니까 그게? 최후 통첩을 하니까 어제 이제 그 사람들이 어제 이제 뭐 유튜버들 방송에서 평론가들이 다 태세 전환하더라고. 이거 봐라 민주당은 계획이 있었다. 씨발 민주당 만세다. 아니 그 며칠 전만 해도 뭐 민주당이 나이브하다. 뭐 무슨 탄핵을 보류하냐. 완전히 이게 무슨 조삼모사야. 막 이러는데 방송은 저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왜 버퍼가 나오는지. 예.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버퍼가 심하고 버퍼링을 내보내가지고 네? 방송을 방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아무 이상이 없는데 지금 버퍼링이 연결 상태 매우 우수합니다. 지금. 네? 제가 버퍼링이 왜 나오는지를 모르겠어. 지금 한참 깔때기를 대야 되는 이 엄중한 시국에 네? 모처럼 지금 제대로 깔때기를 한번 대보겠다. 제가 이러고 있는데 버퍼링 풀렸습니까? 예, 이제 풀렸습니다. 그럼 다시 해야 되나? 앞에 얘기 못 들었나요? 응? 또 버퍼링이 나와요? 야, 이거, 아니, 지금 문제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그럽니까? 몰라, 그냥. 예? 버퍼링이 끝날 때까지 좀 이따가 얘기를 할까요? 예? 오랜만에 지금 깔때기 타임 와가지고, 지금은 버퍼링이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냥 해요. 뭐, 그럴 때도 있지, 뭐. 뭐, 유튜브라고 뭐,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예. 가끔 뭐 사고 칠 때도 있는 거지. 뭐 지상파도 방송 사고 나는데 뭐 유튜브 주제에 무슨 방송 사고가 없겠습니까?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다시 돌아온 거 보니까. 아니 제 방송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이게 탄압이 있는 거 아닌가 좀 싶기도 하고. 왜 나한테만 이래? 에? 구독자도 몇 명 안 되는데. 나 진짜 환장해 죽겠네. 그래서 이제 어제 되니까 이제 다 태세 전환을 했어. 그래가지고 12일 날 민주당이 최후 통첩. 민주당 만세. 역시 민주당은 계획이 있었다. 야, 며칠 전만 해도 뭐 민주당이 나이브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무슨 탄핵을 안 하려고 그런다. 온갖 난리를 쳤잖아. 근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누차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그 무슨 뭐 검사, 일개 검사, 뭐 교수 이런 사람들만큼도 민주당이 모르겠어요 상황을. 그 정도 법리적 검토를 안 했겠어? 응? 이거 충분히 기다리면 된다. 다 알 수 있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12일 날 최후 통첩을 하니까 아마 거의 모든 방송이 태세 전환을 했을 거예요. 태세 전환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유탐사에 유탐사래. 뉴스공장에 김민석 의원이 나간 이유가 있다고 봐요. 이건 제 뇌피셜이지만 왜 나갔다.
그러니까 지금 뭐 거의 김민석 의원이 최한욱의 아바타라고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서로 의견 일치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랑 비슷한 생각을 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냐면 김어준이 금요일까지 이재명이 무조건 대통령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월요일날 원래 방송을 안 한다고 그랬는데 연휴기 때문에 월요일에 방송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했어. 해가지고 자기가 생각을 바꿨대. 지금 이거 위험하대. 그러면서 갑자기 또 이거 불안 방송을 공포 마케팅을 또 시작을 하는 거야. 어제. 그리고 정청래 의원을 어제 데려다 놓고선 둘이서 또 신났어. 공포 장사질 하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김민석 의원이 제 생각에는 이거 왜 의총에서 정리를 했는데 당 지도부에 위임을 한다고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왜 유튜버들이 시민들을 또 불안하게 만드느냐, 유권자를 왜 불안하게 만드느냐, 요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오늘 출연을 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김민석 의원이 이제 그만들 좀 제발 좀 선거에 집중하자, 후보에 집중하자. 언제까지 아니 왜 내부 총질을 하냐고. 대선이 30일도 안 남았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앉아있냐라는 거야 저는. 그게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도 아니고 폭탄은 조이대가 던졌는데 우리 안에서 터져가지고 난장판이 되고 있어. 그거를 유튜버들이 장사질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더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이런 불안감을.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대선 투쟁에 집중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막 민주당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고 전화질하고 지금 선거운동 해야 될 판에 의원들을 왜 귀찮게 합니까? 게다가 심지어 가짜뉴스까지 제가 누구예요? 장용진 기자? 장용진 기자에 대해서는 한번 세게 깐 적 있어요. 사실 확인도 제대로 안 하고 실명 공개해가지고 뭐 백혜련 의원, 김동아 의원 이런 분들이 아주 고초를 겪었잖아. 그 본인들은 아니라는데 무슨 탄핵을 반대했다라는 있지도 않은. 그리고 김민석 의원이 오늘 뉴스공장 방송에서도 얘기했어요. 민주당 내에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만 방법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각 차이가 있는데 국회의원 170명이 모여가지고 그걸 논의할 수가 없어요. 전술적인 문제는 전략적인 방향성만 내면 돼. 전략적 방향성은 뭐냐면 우리한테 플랜 B는 없고 이재명으로 끝까지 가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재명으로 끝까지 가고 이재명을 끝까지 지킨다. 이게 우리의 전략이야. 이번 대선 전략은 이겁니다. 이재명으로 돌파한다. 저것들이 무슨 짓을 해도 플랜 B는 없다. 이게 이번에 우리 민주당 원내에서 결정한 상황이고 이 부분은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자 여러분들도 모두 공감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자 이재명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이거를 170명이 모여서 뭘 얘기를 해요? 아니면 당원 투표를 해? 유튜버들이 가서 지킬 거야? 그 문제는 지도부에 위임을 한다라는 거야. 아주 디테일한 전술적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디테일한 걸. 그걸 우리가 뭐 다 알아야 되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는 지도부 믿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민석 의원이 진정시키러 나오지 않았냐 오늘 뉴스공장에. 이렇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12일 최후 통첩을 했으니까 이제 바로 탄핵에 들어간대. 제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김민석 의원이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일단 가처분 변경기일 신청을 해놓고 2심 재판부의 반응을 보겠다. 반응을 봐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재판부 기피 신청 얘기가 나왔어요. 기피 신청도 있고 가처분 소송도 있고 계속 그렇게 시간을 늘려가야 돼. 그 시간을 늘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김민석 의원이 저랑 똑같은 얘기를 했잖아요. 헌법재판소를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 탄핵한다고 해서 되치기 당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영태님 탄핵하면 만사형통. 그게 아니라고 내가 누차 얘기하고 오늘 김민석 의원까지 나와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렇게 못 알아들으면 정치에 관심을 끄세요. 드라마를 보세요. 제가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해요. 드라마를 보세요. 정치에 대한 관심을 꺼야 돼. 이 정도의 정치적 지적 능력이라면은 제가 볼 때 정치에 관심을 끄시는 게 낫습니다.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도 좋아요. 분명히 설명을 해드렸잖아. 탄핵을 해도 헌재가 빨리 기각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헌재가 기각을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답이 없는 거야. 헌재가 되치기를 해버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탄핵을 빨리 들어가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래서 시간 끌기를 해야 돼요. 제가 최대 언제까지 시간을 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22일까지는 시간을 끌 수 있다, 최대한. 거기다가 기일 변경 신청하고 가처분 소송하고 뭐하고 하면은 26일 내지 7일까지도 끌을 수가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해. 이 디테일하게 하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탄핵 빨리 해라 이렇게 버리면 민주당 지도부가 압박감을 받게 돼. 그래서 조급하게 행동을 해요. 충분히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급하게 나가다가 골대가 비어가지고 어이없이 골을 먹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갈 필요가 없어. 우리가 앞서고 있어요.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우위에 있는 상황이야. 왜 골대 비워놓고 공격을 합니까? 지금은 침대 축구를 해야지. 탄탄하게 수비벽을 쌓고 적의 허점을 노려야 되는 때예요. 지금은 이런 전략 전술이 있어야 축구를 할 거 아니야. 그냥 동네 축구처럼 공이 절로 가면 우르르, 공이 오른쪽으로 가면 우르르, 왼쪽으로 가면 우르르. 이게 조기 축구입니까 지금? 대선이? 조기 축구도 요즘엔 그렇게 안 해요. 4-3-3, 3-5-2 다 진영을 짜가지고 축구를 한다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동네 축구와 프로 축구의 차이점은 뭡니까? 동네 축구는 사람이 공을 따라다니는 게 동네 축구예요. 저기 공이 가네. 와! 쟤네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게 동네 축구가 되는 거예요. 프로 축구는 뭐냐? 사람을 중심으로 공이 다니는 거예요. 사람을 중심으로. 공이 사람을 쫓아다니는 게 프로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공을 쫓아다니는 게 아마추어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추어 축구를 하고 있는 거야. 무조건 탄핵이 답이다. 탄핵이 만사형통이다. 탄핵하면 되치기 당한다니까. 골대가 빈다니까. 잘못하면 골대가 빈다고. 헌재에 되치기 당하면 탄핵했다가 헌재에서 기각해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 그 아까 만사형통이라고 적으신 분 한번 답을 여기다 써봐요. 답을 쓰면 내가 인정을 할게. 그것까지 당 지도부에서 다 고려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늦춰야 돼요. 시간을 끌 수 있는 만큼, 공을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려야 된다. 공을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리다가, 자, 투우사가 급소 한 방으로 소를 쓰러뜨리듯이, 자, 탄핵이랑 칼은 최후의 순간에 한 방에 쑤셔 넣는 거예요. 한 방에 쑤셔 넣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화 보면서, 투 보면서, 뭐 권투시합 보면서 막 긴장감 생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여유 있게 지금 끌고 나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선수들을 믿을만 하잖아.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어디 가고 빠지는 선수가 있습니까? 저기 보세요. 좀 국민의힘 김문수, 권성동, 권영세, 뭡니까? 공격진하고 이재명, 김민석, 박찬대, 이 공격진하고 이게 싸움이 되는 공격진이야? 우리 선수들이, 우리 라인업이 훨씬 더 좋은데, 우리 공격수들이 이게 손흥민, 이강인, 누굽니까? 이런 선수들이 지금 딱 공격진을 구축을 하고 있잖아. 한국 정치의 메시, 한국 정치의 아까 보니까 한석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놔도 된다.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관심을 주셔야 될 거는, 진짜 김민석 의원이 한 얘기가 이제 제가 한 얘기랑 똑같더라. 네. 그거는 좀 잊지 말아주세요. 좀 부탁이에요, 진짜. 예? 이거 나중에 지나고 나면 다 잊어버려. 너무 아쉬워. 결국은 제가 그동안 4, 5일 동안 연휴 내내 피토한 얘기를 오늘 김민석 의원이 정리해서 딱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싹 정리가 됐잖아요, 지금. 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지. 요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시고, 예. 기분이 좋으시다면은 슈퍼챗도 좀 싸주시고. 자, 요 얘기까지 드리고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김민석 의원이 오늘 SNS에 다시 한번 글을 썼어요.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것입니다. 당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 굳건합니다. 외길 승부, 정면 돌파, 결국 국민이 합니다. 민주당도
과거의 민주당이 아닙니다. 우리 민주당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민주당 여러분들이 믿어주셔도 됩니다, 이제. 네. 믿어주셔도 된다. 오늘 이재명 후보 얘기를 많이는 못 보내드렸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여러분들은 막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금 험지를 계속 순회를 하면서, 진짜 혼자서 인간 트랙터가 됐어요. 예, 인간 트랙터가 돼서 표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미안할 정도로 이재명 후보가 고군분투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런 얘기 했습니다. 충남 증평에서 조봉암 사법살인 DJ 사형 선고 반드시 살아남아 새 나라를 만들겠다. 반드시 살아남으신대요. 응?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이재명만 믿고 민주당 지도부 믿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깁니다. 이재명이 이깁니다. 국민이 이깁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하나. 우리 이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여론조사 하나 소개해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중앙일보 여론조사 나왔는데 이게 갤럽 여론조사예요. 한국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뭐 갤럽은 보수 친화적인 여론조사죠. 로린 힐님, 김민석 수석과 내통하는 짜왕 파이팅. 감사드립니다. 자, 대통령 선호도 조사. 자, 이재명 47, 김문수 13, 한덕수 23, 이준석 4. 뭐 2배 이상 이재명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단일화가 이제 성공을 했다. 성사가 됐다. 이런 전제에서 가상 대결을 해봤습니다. 자, 누가 나와도 이겨요. 자, 김문수가 단일 후보가 될 경우 이재명 49, 김문수 33, 이준석 9. 이재명 49, 한덕수 36, 이준석 6. 어떤 경우에도 지는 경우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가 이깁니다.